제2의 론다 로우지, 아니 론다 로우지를 능가하는 여성 파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로우지와 비슷한 면도 상당히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인 카일라 해리슨.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에 론다 로우지를 뛰어넘는 피지컬과 파워, 심지어 타격이나 MMA 테크닉까지 뛰어난 그녀는 UFC에 등장하자마자 차기 챔피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론다 로우지, 크리스 사이보그, 그리고 아만다 누네즈 같은 걸출한 스타들이 떠나면서 인기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UFC 여성부에 어쩌면 챔피언을 넘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것 같은 무시무시한 파이터가 등장했으니 오늘 소개해드릴 카일라 해리스는 남녀를 통틀어 미국 유도 역사상 최강의 선수로 평가받는 천재 그 자체입니다. 론다 로우지의 유도 커리어를 아득히 상회하고 크리스 사이보그의 피지컬을 뛰어넘으며 아만다 누네스의 운동 능력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해리스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초특급 유도가로 홀리홈을 쥐잡듯이 구겨버리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UFC 데뷔전을 마쳤는데요. 벌써부터 사기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해리슨이 과연 MMA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오늘은 충격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카일라 해리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최근 UFC 파이터가 된 고석현입니다. 자, 박수! 오! 찢어! 야! 한 번 더 찢어! 이걸 왜? 찢어! 1990년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태생인 카일라 해리슨은 유도 검은띠인 어머니의 추천으로 6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최고의 주니어 선수로 꼽혔으며 2003년부터 5년까지 주니어 US 오픈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유도 선수로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의 삶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16살 때 코치 다니엘 도일에게 수년간 성적 학대를 받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었음을 세상이 알게 된 것이죠. 딸을 키우고 있는 애아빠로서 오늘 방송 녹음하면서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밉니다. 아무튼 다행히 다니엘 도일은 징역 10년형에 처해졌고 해리슨은 아빠와 아들이 모두 유도 코치인 페드로 가족을 만나 상처를 치유했지만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거나 성폭행 PTSD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도저히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커스 다마토가 마이크 타이슨을 손자처럼 보살폈듯이 페드로 가족 역시 해리슨을 정성으로 보듬어 주었고 덕분에 점차적으로 나아지던 해리슨은 다시 유도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해리슨은 모두 소개해드리기 불가능할 만큼 압도적인 커리어를 이룩합니다. 그녀는 2010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비롯하여 2011 팬 아메리칸 챔피언십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하죠. 또한 2016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해리슨은 올림픽 2연패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수립하고 기나긴 커리어를 마감하는데요. 평생 동안 운동만 해왔음에도 그녀는 다시금 매트를 밟았으니 바로 쉬는 시간 없이 PFL 전신인 WSOF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리슨의 이런 결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샤 테이트를 꺾고 UFC 벤텀급 챔피언을 차지한 아만다 누네스. 당시 해리슨은 스스로를 시험해보기 위해 누네스에게 스파링을 요청했고 타격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으나 파이터로서 잠재력을 드러낸 것인데요. 스파링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를 지켜봤던 마이크 브라운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 평가했고 이에 자신감이 생긴 해리슨은 아메리칸 탑팀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복싱과 주짓수에 집중한 끝에 2018년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해리슨. 그녀는 유도 선수 시절 마이너스 78kg에서 활동했으나 마땅한 체급이 없어 라이트급으로 감량합니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3승 4패의 브리트니 엘킨을 만난 해리슨은 과거 론다 로우지가 그랬듯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직은 어색한 타격 대신 유도를 전면으로 앞세운 해리슨은 한 번의 테이크다운을 안바로 연결하면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로 제2의 론다 로우지란 평가와 함께 단체로부터 대대적인 푸시를 받게 된 해리슨. 그녀는 MMA를 떠나버린 로우지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로우지보다 뛰어난 커리어가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챔피언감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로우지의 훈련 파트너였던 해리슨은 자신을 향한 관심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로우지를 비교하지만 그런 시선에 딱히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자신이 해야 할 것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이후 2달 만에 출전하여 8승 1패 조젯 코튼을 만난 해리슨. 그 사이 킥을 장착한 해리슨은 타격을 위주로 풀어가고 로우킥 한 방이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K1의 제롬 르벤너가 연상되는 안정적인 사우스포 스탠스와 압박감을 심어주는 상체 움직임, 감각적인 레프트로 킥복서 같은 포스를 보여주는데요. 토투토 거리에서 자신있게 치고받던 해리슨은 웬만한 남자보다도 빠른 초고속 더블렉을 장렬, 세계 최강의 유도 선수답게 강력한 세로 누르기로 압도적인 기량을 드러냅니다. 과거 추성훈 선수가 UFC에서 시전했던 밧다리와 포켓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터프함, 난타전을 두려워 않는 배짱으로 상대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해리슨. 시도하는 족족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던 해리슨은 망치로 두들겨 패는 듯한 파운딩으로 TKO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출전한 해리슨은 무적의 승리 공식인 유도식 테이크다운에 이은 파운딩으로 1라운드 3분 만에 마무리 짓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경기력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2018년을 전승으로 마감하고 PFL 여성부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출전한 해리슨. 붙잡으면 넘어가는 극강의 테이크다운으로 론다 로우지의 전성기 시절과 똑같은 포스를 뿜어내던 그녀는 MMA 3년차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량을 보여준 끝에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토너먼트 결승에 안착한 해리슨은 이미 7개월 전에 제압했던 라리사 파셰코와 2차전을 치르는데요. 파셰코는 UFC 이전 만에 퇴출당했으나 해리슨이 유일하게 판정까지 끌고 간 선수로 무에타이 베이스의 주짓수가 갖춰진 전형적인 브라질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해리슨은 지금까지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보통 해리슨처럼 특정 영역이 뛰어난 경우 이를 상쇄하는 선수를 만나거나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힌다면 부족한 디테일이 드러나면서 허무하게 지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할 때부터 큰 그림을 그렸던 해리슨은 MMA 기본기를 위해 유도를 효율적으로 추가하면서 복싱과 레슬링, 주짓수가 하나도 빠지지 않는 탄탄한 스타일을 구축하죠. 거기에 체격과 완력, 맷집과 집중력까지 갖춘 해리슨은 신인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5라운드로 넘어갔음에도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25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압도하면서 7연승과 동시에 PFL 여성부 라이트급 토너먼트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PFL이 중단되면서 잠시 인빅타 FC를 뛰게 된 해리슨. 처음으로 패더급에 출전한 해리슨은 감량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탄탄한 몸으로 등장하고 갖다 대기만 하면 넘어가던 화려한 기술들을 쏟아내며 패더급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PFL로 돌아온 해리슨은 연달아 1라운드 승리를 거머쥐며 2021 여성부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출전하는데요. 알고도 못 막는 화물차 돌진으로 케이지에 가둬놓은 다음 상대를 살포시 모시는 듯한 테이크다운으로 무적의 승리 공식을 반복합니다. 타격 역시 웬만한 선수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만큼 뛰어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스탠딩을 고집하지 않는 해리슨. 심지어 로우지가 안바로 끝낼 것과 달리 파운딩에 상대방의 몸이 말려버리고 도저히 토너먼트 준결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2019년에 이어 또다시 결승에 안착한 해리슨은 이번에도 한 번의 위기 없이 손쉽게 우승을 따내는데요. 레슬링식 안다리와 유도식 견누르기로 빈틈없이 압도하던 해리슨은 부드럽게 안발을 잡아내며 무려 12연승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해리슨은 이미 다른 영역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여성부에서도 아예 다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 이칼이 레슬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갖춰진 MMA 파이터로 성장했듯이 해리슨 역시 마치 MMA 조기 교육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단순히 운동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MMA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를 드러내죠. 또한 코치인 마이크 브라운이 해리슨에 대해 평가하기를 타격에서 그래플링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며 테이크다운의 경우 기술 시전 속도가 1초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즉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기술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이너스 10,000대 플러스 1200이라는 엽기적인 배당률을 달성할 만큼 더 이상 PFL에서는 적수가 사라져버린 해리슨. 그녀는 니탭 하나를 치더라도 남자 선수들도 넘겨버릴 것 같은 살벌한 기운을 뿜어내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승리를 걱정하지 않고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보냅니다. 당시 나이 31살로 나이마저 최적의 시기를 맞이한 해리슨은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2 PFL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출전하는데요. 4강전에서 배당률 마이너스 2만을 찍어버린 해리슨은 커리어 처음으로 암트라잉글 초크를 잡아내면서 15승 무패 12피니시를 달성합니다.
그렇게 결승에 올라간 해리스는 이미 2차례나 꺾어냈던 라리사 파셰코와 3차전을 치릅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1, 2차전 모두 판정까지 갔다는 것. 특히 하위 포지션 움직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가더라도 다른 시합들처럼 격차를 벌릴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앞서 타격 역시 뛰어나다고 평가했지만 지금껏 모든 상대들이 맥없이 넘어가는 바람에 순수 타격전을 경험할 만큼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무패라고 해도 MMA를 시작한 지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해리스는 그동안의 압도적인 기량이 경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에게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해리슨의 체력이 저하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진 것이죠. 이를 카프킥과 카운터로 메꾼 파셰코는 묵직한 단발성 공격을 바탕으로 해리슨에게 첫 번째 시련을 선사하는데요. 컨트롤 타임은 가져갔으나 생각만큼 점수를 따내지 못하면서 해리슨의 무패 행진이 15연승에서 마감됩니다. 이리하여 토너먼트 3차례 우승이라는 대기록에는 실패했으나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해리슨. 정확히 1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계약 체중 68kg으로 출전하고 UFC 출신의 아스펜 레드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UFC 300에 총력을 기울이던 데이나 화이트는 카일라 해리슨과의 깜짝 계약을 발표합니다. 기념비적인 대회임에도 카드가 부실하다고 평가받던 UFC 300을 채우기 위해 홀리홈과 카일라 해리슨의 벤텀급 매치를 확정한 것이죠. 과거 홀리홈이 론다 로우지의 무패 행진을 충격적으로 끝장낸 만큼 로우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해리슨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무대인 것인데요. 비록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홈이기는 하나 분명 UFC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로서는 파격적인 매치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은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정면에서 비웃듯이 이미 UFC 챔피언급에 도달했음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마치 더미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구겨버린 해리슨은 홈의 안면이 빨갛게 달아오를 만큼 일방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같은 성별이 맞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죠. 심지어 단 한 대의 타격도 맞지 않고 1라운드를 보낸 해리슨은 이미 기가 꺾여버린 홀리홈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는데요. 2016년 미샤 테이트전 이후 처음으로 서브미션 패배를 선사하면서 크리스 사이보그의 UFC 데뷔전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임팩트를 남깁니다. 심지어 은퇴한 아만다 누네스는 이 경기를 보고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는 뜨거운 반응을 보낼 만큼 UFC에서 데뷔전 딱 한 경기를 뛰었을 뿐인데 여성부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해리슨.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게 벤텀급 경기였다는 것으로 그동안 라이트급과 패더급에서만 활동해온 것을 고려하면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2체급 혹은 3체급 챔피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치진 역시 해리슨의 몸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소 체중이 70kg 중반대에 육박하지만 앞으로 벤텀급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육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홀리홈과의 경기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중 문제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만다 누네스 이후 최강의 여성부 파이터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과연 카일라 해리슨이 첫 경기 충격을 넘어 UFC 여성부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녀의 활약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